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별로 이런 곳에다 어떤 사람들이 글을 보내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도 하소연할 것도 없고 답답하게 되니까 익명으로 글을 쓰게 되네요. 저는 36살이고요. 아이는 3살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직장에서 좋은 소식을 받았어요. 바로 승진을 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승진을 해서 동기들한테는 미안하더라고요. 다들 축하는 해주었지만 각자 승진을 못한 동기들의 마음은 씁쓸할 거라 생각해서 함부로 승진의 기쁨을 티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승진턱을 내느라 바빴습니다. 동기들보다 먼저 승진한 것이 큰 잘못은 아니었지만 승진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승진 인사치레가 곧 승진이 안 된 그 대다수의 동료들에게 위로하는 차원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한 주 동안은 퇴근 후에 스케줄이 쫙 다 잡혀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를 대신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서 아들을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저희 집은 친정 부모님 댁과 아래 위층이라서 거의 친정엄마가 아들을 맡아서 키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친정엄마도 저희 아들을 키우시느라 꼼짝도 못하고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고생하시는데 퇴근 후 시간만이라도 일찍 집에 가서 아들을 돌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저희 아들을 키우느라 힘이 드셨는지 어깨가 굳어서 올라가지도 않고 통증이 심해져서 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물론 친정아버지도 함께 저희 아들을 돌보셨는데 친정아버지는 주식하느라 서재방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친정엄마가 물리치료를 받으시러 다니셔야 했는데도 시간이 없어서 가시지를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더 닥달했습니다. 퇴근 후 약속은 절대 잡지 말고 바로 가서 친정집에 가서 아들 데리고 와서 놀아주고 씻기고 양치도 제때해서 일찍 재우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아들과 놀아주다 잠이 든 남편이 시어머니의 전화를 늦게 받았던 모양이에요.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셨다는데 제가 미처 받지 않았더니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니? 준우 씻기고 놀아주다가 살짝 잠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우 엄마는 없니? 네, 회사 회식 때문에 그러는데 금방 올 거예요. 무슨 회사가 맨날 회식이야? 엊그제도 회식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남편이 사실은 제가 승진해서 승진턱을 쏘고 인사발령이 잘나서 이래저래 인사치를 하느라고 바빠서 늦는다고 했대요. 그러다가 제 월급이랑 보너스랑 얼마나 받냐고 물으셨다는데 남편이 별 생각도 없이 대충 짐작으로 말했다더군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보다 많은 급여에다가 보너스가 장난이 아닌 걸 알고서 입을 쩍 벌리며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셨대요. 너네들은 참 이상하다. 아니, 그런 소식이 있으면 식구들한테 자랑을 해야지. 승진하면 월급이 더 많아지겠네? 그러시면서 섭섭해 하시더랍니다. 돈도 그렇게 잘 벌면서 왜 시어머니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냐고요. 남편은 잘 벌기는 뭐가 잘 버냐고 하면서 신혼집으로 장인어른이 사주신 전셋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집장만 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맨날 듣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러시더니 퇴분을 그러셨대요. 사돈이 준우를 돌봐주신다고 해도 100만 원씩이나 주면서 나한테 꼴랑 푼돈이나 지어주는 게 말이 되니? 당장에 용돈 타령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승진턱을 회사 사람들한테만 내지 말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내야 한 것 아니냐고 하셨대요. 그러시면서 준우 엄마가 바쁠 테니까 돌아오는 주말에는 시간을 비우고 준우 데리고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답니다. 남편은 그저 준우 엄마가 승진턱을 내지 안 내겠냐고 하면서 그러겠다고 저희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약속했다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말을 듣고선 남편을 탓했네요. 뭐하러 시어머니께 승진했단 소리며 보너스며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냐고요. 승진을 한 번 더 했다간 등골 빠지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가족끼리 그게 못할 소리냐며 남들한텐 돈도 잘 쓰면서
자기 식구들한텐 그런 식으로 나올 거냐고 불만을 표시했어요. 저는 소갈머리 없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금 내가 승진했다고 해도 우리 형편이 아직은 준우가 크기 전까지는 집도 장만을 해야 하고 돈도 모아두어야 하는데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속도 모르고 월급이 많다고 당장에 용돈 타령 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거지냐? 며느리가 용돈을 주기 싫어서 철없게 난리인데 눈치도 없이 용돈을 달라고 하겠어? 라고 하면서 화를 냈어요. 아무튼 시댁 식구들에게도 승진턱을 내겠다고 했다니까 식사 대접은 해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주말에 준우를 데리고 시댁에 갔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시댁 식구들이 총출동해 있더라고요. 큰 시누와 작은 시누네 가족들과 아주버니와 형님도 오셨더군요. 보자마자 승진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승진턱을 낸다고 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형님의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께서 제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으니 꼭 오라고 했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들도 부럽다면서 올케가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냐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이 시누인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한턱 쏜다고 해서 예약해두었는데 괜찮지? 올케? 벌써 물어보지도 않고 예약을 했다니 웃겼어요. 그래도 뭐 한턱 쏘기로 했으니 기분 좋게 쏘겠다는 마음이었죠. 엄마가 킹크랩을 드시고 싶다고 해서 유명한 맛집인 대게 전문점으로 예약했네.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누나, 거기는 너무 비싼 데 아니야? 준우 엄마 한 달치 월급을 거덜낼 참이야? 그러자 순이 시누이가 얄밉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돈도 잘 번다면서 왜 그래? 기분 좋게 쏠 때는 쏠 줄도 알아야지. 올케, 괜찮지? 옆에서 아주버니가 그러시네요. 재수씨, 저희가 식사비는 보탤게요. 어머니가 굳이 드시고 싶다고 하니까 거기로 가죠.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그새 그 말을 듣고 거실로 나오시더니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식사비를 보탠다는 거냐? 아서라, 오늘은 준우애미가 쓴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주머니 형님은 아니다며 킹크랩이 얼마나 비싼데 한 끼 내자고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않기도 그렇더라고요. 마지못해 제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또 그러시는 거예요. 거봐라, 준우애미가 이번에 보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 줄이나 아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오늘 모두 랍스타든 킹크랩이든 실컷 먹어나 보자 라고 하시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둘은 아주 신이 나서 룰루랄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예약해둔 대게 전문점에 가서는 1kg에 10만 원이 훨씬 넘는 킹크랩과 랍스터를 아주 푸짐하게 주문했습니다. 저게 돈이 얼마야? 자기 돈이 아니라고 마구마구 주문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나서서 주문하는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겠어서 그냥 두고만 보고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좋기 150만 원은 하겠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주 망했구나 했습니다. 승진 한 번 더 했다가는 완전 거덜나겠구나 했네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크기도 하고 물려서 다 먹지도 못할 킹크랩과 랍스터를 인당 한 개씩을 주문하다시피 하더라고요. 헐. 그래도 미친 척하고 이번 한 번만 기분 좋게 돈 쓰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다들 맛있게 식사했고 넉넉히 주문한 탓에 킹크랩과 랍스터가 남아서 포장했어요. 그리고 계산서를 받아 들었는데 200만 원이 조금 모자르게 나왔더라고요. 아주버니가 반반 나누어서 결제를 하자고 했지만 그런 아주버니를 시누이들이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승진한 덕분에 잘 먹었다고 하시면서 계산을 잘하고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저에게 돈이라도 맡겨놓은 사람처럼 아주 당당히 말씀하시는데 속이 상했어요. 남편만이 괜찮겠냐며 너무 많이 나왔다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다 자기 잘못이야. 왜 보너스면 내 월급 많이 받았다고 자랑했어? 그리고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승진턱을 내내 많이 한 거니? 대충 승진턱 안 내고 넘어가도 됐었잖아. 남편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나온 식사비에 놀라는 눈치였지만 그 덕에 자기 식구들이 잘 먹었으니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대게 전문점에서 시댁집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손윗동서가 딸기를 한 박스 사서 후식으로 먹고 있는데 큰 시누이가 그러더군요. 작은 홀케, 우리 엄마 아빠 용돈 좀 드리면 안 돼요? 갑작스런 말에 당황했어요. 아주버니와 손윗동서도 그렇고 시누이도 그렇고 따로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매월 조금씩 적립하는 가족 갯돈에서 아주버니가 50만 원씩 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명절이나 생신 때만 각자 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시부모님의 용돈을 드리라니요. 그래서 제가 어이없어서 물었어요. 형님, 왜 저한테 용돈을 드리라는 거죠? 올케, 보너스도 많이 받는다면서. 그리고 올케 친정 부모님한테는 100만 원을 드리면서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한 푼도 안 드리는 거지? 형님, 저희 친정엄마가 준우를 키우다시피 하잖아요. 그리고 갯돈에서 아주버니가 매달 드리고 있는데 제가 굳이 용돈을 따로 드리라고요? 그러자 형님은 제가 돈을 조금 많이 버니까 많이 버는 사람이 내는 건 당연하다고 하면서 용돈을 드리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시부모님 계시는 앞에서 그러는데 아버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모가 아니라고 해서 마냥 아니 꺾게만 듣지 말라면서 아주버니가 뭐 전자회사의 서비스 기사 일을 하고 있고 형님은 마트 알바 일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도 겨우 근근히 살아갈 정도로 겨우 풀칠만 하고 사는데 남편이나 저나 반듯한 직장에 잘 나가는 올케가 더 써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말한 것처럼 그래 돈도 잘 벌지 못하고 승진 한번 했다고 해서 잘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제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들으셨는지 거실로 나오면서 바로 그러셨어요. 그래? 네 친정엄마한테는 100만 원씩이나 줘도 아깝지 않는데 시험에는 아깝다 이거냐? 아주버니는 자꾸 무슨 용돈을 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필요하면 갯돈에서 더 올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아니다면서 켜고 저한테서 용돈을 받아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머니가 준우를 키워주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그랬더니 대번에 시누이들이 그러네요. 우리 엄마가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애를 키우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세요. 준우 키우시느라 어깨에 병도 생기셨고요. 병원에 자주 가서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하는데 준우 때문에 자주 가지도 못하세요. 그리고 준우만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한 번씩 그 와중에도 반찬도 해주시고 저나 준우 아빠가 저녁 식사도 친정어머니가 매일 차려주신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준우에게 들어가는 돈은 모두 다 친정어머니가 쓰시기 때문에 사실 드리는 돈보다 저희들에게 쓰시는 돈이 더 많으세요. 그런데도 더 이상 저도 못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전셋집은 저희 친정부모님이 해주셨어요. 집장만은 저희들 힘으로 해야죠. 이래저래 구구절절 돈을 모아야 하니까 시부모님의 용돈을 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총 용돈이 더 필요하시다면 갯돈에서 올려받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를 쳐다보시는 시어머니 눈길이 싸늘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매달 가족 갯돈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저희네가 20만 원이고 시누이들이나 아주버니는 10만 원이에요. 그것도 둘 다 짱짱한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더 내라고 해서 그 정도는 쿨하게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나 생신 때는 따로 적지 않게 용돈을 드리고 있었고요.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도 기가 막히다면서 둘 다 나서서 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박하게 하는 며느리는 저밖에 없을 거라며 대놓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그러는 시누이들을 보고도 뭐라 말도 못하고 퍼질러 앉아있더라고요. 아주버니만 용돈 얘기는 그만하자고 하셨는데 저에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아주버니는 부모님의 용돈은 처음부터 다 같이 모아서 내는 것으로 하지 않았냐며 어느 한 사람이 돈을 더 잘 번다고 해서 내라 마라 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대놓고 인상을 쓰고 불만스러워 했습니다. 내 돈으로 배 터지게 킹크랩을 먹여놨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께 자기네들도 안 드리는 용돈을 드리라고 하다니. 저는 서둘러서 아들을 데리고 먼저 간다고 하며 나오는데 잘 가란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마지못해 따라 나오는데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용돈이 부족한 모양인데 우리가 따로 좀 더 드리면 안 될까?
그러면서 50만 원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식구들 중에서는 우리네가 형편이 가장 좋은 편이라고들 다 알고 있는데 따로 용돈은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자기 엄마가 거지냐며 용돈을 주기 싫었는데 달라고 하겠냐고 했던 남편이 그새 자기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생색내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급여가 많기는 했지만 시부모님께 퍼줄 정도로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그나마 보너스 받을 때 좀 더 저축하고 겨우 마이너스 경제를 면할 뿐이었습니다. 승진을 해서 월급이 오를 테니 그 돈으로 시부모님의 용돈을 따로 드리자고 하는 건데 갯돈 20만 원에다가 시부모님의 용돈 50만 원이면 70만 원을 드리자는 거였어요. 택도 없는 소리니 생각을 좀 하고서 말을 하든 말든 하라고 잔소리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월급까지 다 챙겨서 돈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당장에 가계부 전달 수입 지출 내역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승진을 한다고 해도 보너스 때 조금 더 받는 것 말고는 어차피 차이가 없다는 것도 말해주었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의 용돈을 드리고 싶다면 남편의 용돈을 쪼개거나 따로 부업을 해서 돈을 더 벌어서 충당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돈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전혀 돈 개념이 없는 듯 보여서 한참을 우리의 경제 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말 조심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고 하는데도 남편에게 실망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한 푼 두 푼 잘 모아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남편은 뜬구름 잡듯이 돈을 우습게만 보고 있고 시댁 식구들한테 폼 잡으려고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또에 당첨됐거나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기껏 승진 한번 했다고 이렇게 식사비로 한 달치 월급을 날려버리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이 터져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월급을 3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깎고 나머지는 알바를 하든지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는데 네가 입을 잘못 놀려서 너네 식구들 입을 호강시키는 데 돈을 쓴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와야 다시는 다음에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네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댁 알기를 우습게 한다면서 3,000% 빠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아서 대판 싸웠습니다. 자기네 집이 친정집보다 가난하게 사니까 얕잡아보고 시댁 식구들 거지 보듯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장에 용돈 줄인다고 하니까 저렇게 날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네요. 우리 결혼식 할 때도 전세금을 한 푼이라도 보태주시기를 했느냐, 결혼식 축의금으로 결혼식 비용을 대주시기를 했느냐고요. 전세금부터 실혼 살림 살이까지 모두 다 친정 부모님이 다 해주신 건데 그리고 아들까지 고생해가며 돌봐주시고 계시고 틈만 나면 오셔서 우리 주방 살림도 살펴주시는데 그깟 용돈 드리는 게 아깝냐고요. 남편과 크게 다투다가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졌네요. 앞으로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저를 호구로 알고 계속해서 용돈 달라고 하실 게 뻔합니다. 거지 같은 시댁 식구의 남편인 것 같아서 화가 나고 잠이 안 와서 이 글을 써보냅니다. 이런 남편과 시댁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로 걱정하실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선배 여러분들의 경험담이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